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진실에 다가가기라는 에세이입니다. 오늘 책 추천 말고 책 소개라는 단어를 골랐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랑은 이렇게 책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책 좀 하나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나는 너무 좋게 읽었는데 왠지 좀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 모든 면에서 괜찮은 준수한 책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려니까 마음에 살짝 뭐가 걸리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문학을 좋아하시고 즐겨 읽으셨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에 걸릴 정도는 아닐 텐데 어떤 면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지를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은 몇 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인싸와 찐따의 우정입니다. 이 책은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정과 상실 그리고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우정이라는 게 인싸와 찐따가 배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인싸로서 혹은 찐따로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완벽하게 찐따도 아닌데요. 굳이 나누자면 찐따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되게 잘 놀고 성격도 털털하고 이런 친구가 나한테 뭔가 관심을 보이고 너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면 그게 되게 뭔가 좀 뭔가 우쭐대고 싶기도 하고 이 친구도 나를 알아봐주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대만계 미국인이었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띄고 뭐 하나 하고 보고 있으면은 엄청 유명한 팝스타 말고 뭐 록밴드에 숨겨진 음반 모으는 게 취미고 글을 열심히 써서 뭐 잡지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친하게 된 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이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인싸예요. 막 대학교에서도 진짜 맨날 광란의 파티 나잇을 펼치는 잘생기고 주변에 사람 많은 학생인데다가 심지어 동네에 가보면 슈퍼 아저씨도 막 켄 왔어 이러고 반겨주는 진짜 성격 좋은 멋있는 인싸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친구가 되어가거든요. 친구가 되는 과정도 되게 재밌는 게 비주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좋아하고 고집하는 이 저자에게 다가와서 너는 뭘 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다가와요. 처음에는 막 경계심을 품고 있다가 서서히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럴 때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둘만 알고 있는 유행어 같은 거 있는 거. 둘만 공유한 둘만의 서로 조금 잘못된 행동을 같이 범했을 때 그 짜릿함 그런 우정들이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인싸와 찐따가 베프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이분이 그만큼 자신을 솔직하게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술적인 취향과 맞물려서 조금 더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때를 굉장히 잘 그려내셔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항 문화입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생이라서 사실 저항 문화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그냥 사실 잘 몰라요. 저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내 편과 네 편이 나뉜 상태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성취해야 하는 것도 뚜렷한 데다가 보통 뭐 춤이나 뭐 음악 같은 것들을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연대감이 깊어지고 하나의 추억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클 때는 그렇게 저항할 일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분들만 가질 수 있는 저항 문화에 대한 향수, 추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 이거였어 하시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나랑 동떨어진 것 같고 옛날에 빈티지 감성처럼 좀 달라서 매력적인 그런 정서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키워드는 우정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둘의 우정이 깊어졌다는 것이 마치 나도 이 글을 읽는 독자까지 3명에서 3총사가 된 것처럼 우정을 굉장히 생생하고 깊이 있게 잘 그려내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찡하게 느껴졌던 찐 우정이라고도 느꼈던 부분은 켄이 되게 밝고 인싸잖아요. 저자에게 막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내 삶이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나도 그냥 얘는 밝은 친구고 완벽하게 유복하게 화목하게 잘 자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소중한 친구를 보고 있었나? 이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남모를 결점 같은 것이 있구나를 발견했을 때 나와 같다라는 위안이나 안도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 여기서 안도감이 생기나 싶기도 한데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지만 내가 잘 몰랐던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어지고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묘한 사람이 긍정적인 면만으로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씩 우정의 깊이가 더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디아스포라 문학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소속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느껴지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다룬 문학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학을 짧든 길든 경험해본 사람들이 늘었고 귀화나 이주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절대적인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 디아스포라 문학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체성이나 소속감에 대한 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꼭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가게 된다거나 대학생이었다가 사회생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은 계속 학점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 가면은 나는 모르는 어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세상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졌었지를 조금 더 파동이 깊게 느껴졌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내어놓는 속마음이 좀 더 위안이 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만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심하고 성실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딱 보일 때고 반대로 부모님의 나라인 대만에 갔을 때는 본토 대만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기도 한데 왠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갖게 되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갖게 되지만 그 고민의 폭이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외로움, 소외감을 느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디아스포라 문학 중에 약간 재미 포인트라고도 저에게는 느껴지는 게 이제 대만 사람이면 한국 사람과 좀 다른 게 있겠지만 왜 미드 같은 거에도 보면은 전형적인 아시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있죠. 그런 것들은 좀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정말 좋아서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 문장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취향이 99번 취향이 같았다가도 100번째의 문장에서는 호가 되게 갈릴 수도 있는 게 또 문장의 취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실제로 플래그도 많이 붙였고요. 플래그를 붙이지 않은 문장 중에서도 이 문단을 읽고 나서 느껴진 내 마음의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싶어서 좀 글 쓰면서 막 읽은 부분도 있어요. 리드윗미 찍은 게 있어서 보시면 아실 텐데 마음에 이렇게 물수제비가 통통통통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저의 이렇게 마음을 살짝 이렇게 만지고 갔던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산 물건으로 세계를 구성한다. 당신이 구입하는 모든 것은 잠재적 관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변화의 관문. 마이너한 취향의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 대기줄에서 당신과 똑같은 물건을 사는 다른 사람을 단 한 명만 마주치길 기대하기도 한다. 저도 조금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비주류 감성이라고 이렇게 굳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저도 딱히 주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솔직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커트 코베인에 대한 표현도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코베인을 보며 쿨하다고 생각한 면면이 사실은 그의 불안이었는지 모른다. 자신이 너무 노출될까 봐 두려운 마음. 스스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스스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던 시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정에 대해서도 그냥 간결하게 쓴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드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우정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서로가 점점 나이를 먹고 헤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로 서로가 필요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성격을 구축하는 일은 하나의 게임이다. 남들의 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게임. 우리는 남들에게 인식되려고 애쓴다. 가까운 친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너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별종이야 라는 얘기일지라도 자신을 알아주길 원한다. 이 성격을 구축하는 일이 게임 같다는 거, 그리고 넌 진짜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나의 이상한 면을 한 번은 보여주고 싶고 그 면을 누군가는 한 번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이렇게 좀 어릴 때의 흑역사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지만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이 참 좋았어요. 그 문장들이 좋아서 이 책을 참 오랫동안 꽤 오래, 제가 보통 이런 책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보다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고 사실 이번 영상도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길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좋아해서 읽을 것도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대중적으로 모두에게 좋을까? 라는 데에서 왜 의문이 생겼을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도 좋았고 이 글에서 그려냈던 우정이 마치 작가와 친구와 나까지 총 3명이 나누었던 우정인 것처럼 진득하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